시장의 예상대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국내 기준금리와 같은 수준이 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기준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도 조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었었을 때 뭐 외국인 자금 이탈 사례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래도 예전과는 다를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는 듯합니다. 일단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미국이 금리를 네. 인상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죠. 이번에 이제 인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같은 수준이 된다는 것인데요. 현재 물론 이주열 총재가 우리나라 지표 기준금리도 인상을 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금리를 당장 인상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12월 달 정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그 시점이 되면 금리가 역전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게 된다면 신흥시장, 한국도 대표적인 사례가 되죠. 신흥시장의 자금이 이탈해서 선진국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된다.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지금 실제로는 그럴 염려는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국채금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국채금리 같은 장기물일 경우에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상당 기간 동안 미국 국채금리보다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시장에서의 자금 이동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긴축과 관련돼서 한 가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성명서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내용인데 자산 축소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연준이 갖고 있는 자산은 4조 5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원래 1조 달러 정도 였던 건데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자산 매입을 했기 때문에 자산이 많이 늘었죠. 그것을 좀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산 매각 방식이 아닌 채권 만기를 재투자하지 않는 재투자 중단 방식으로 해서 자산을 축소한다는 얘기가 된다는 건데 결국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는 통화를 축소한다는 얘기, 즉 유동성을 흡수한다는 얘기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를 통해서 본격적인 긴축 모드로 접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양쪽 완화의 반대 개념이죠. 양쪽 축소의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다소 좀 신경이 쓰이죠. 양쪽 완화 덕에 전 세계 경제가 좋아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면 그 반대 개념의 정책이 시행됐을 때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분명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몇 가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긴축 장세에 대한 긴축이 시장, 특히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건데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한 가지는 심리적인 측면, 또 한 가지는 실물적인 측면을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억제력 내지 현재 그보다 더 경착륙식의 모양이 나오면 쇼크로 전달이 되죠.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 심리적인 영향력은 금리 인상을 하기 직전 공표했을 때 또는 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바로 초기에 심리적인 충격이나 또는 억제력이 발휘가 된다는 건 실제 있었죠. 2015년도 7월 달에 미국 FOMC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겠다 예고를 했고요. 당해년도 2015년도 재작년입니다. 12월 달에 첫 번째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됐다는 건데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전 세계 증시, 거기 중국 증시도 포함이 됩니다. 요동을 치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여서 크게 흔들린 바 있었다는 건데요. 현재 그 이후로 급격히 현재 그와 관련된 심리적인 충격이나 동요는 현재 거의 없어지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그 충격이 완전히 소멸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거의 심리적인 영향력, 억제력 내지 충격 같은 것은 현재 우려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그런 상황 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실물적 억제력 측면에서 봤을 때 억제력 이것도 쇼크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현재 즉 연착륙이 될 수도 있고 경착륙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과거 사례로 봤을 때는 경착륙의 경우가 조금 많았습니다. 그 점이 약간 조심스럽다는 건.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것이죠. 실례로 1994년도에서 1995년도 당시 금리를 인상했을 때 실제 문제가 됐던 것은 2년 후, 3년 후인 1997년도였었죠. 당시 아시아 외환 위기로 번졌고요. 우리나라가 큰 피해를 봤었죠. 그리고 2004년도에서 2006년도 약 2년간에 걸쳐 금리가 인상됐을 때 그때 인상되는 그 시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크게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화답을 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계속 진행된 것은 아니라 문제가 터지긴 터졌죠. 한참 후에 2008년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및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까지 현재 문제가 그런 문제로 터지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때 당시 2004년도와 2006년도 당시 금리를 인상했을 때와 비슷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좀 우세한 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합리적인 미국 시장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제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로버트 슐러 예일대 교수, 합리적인 경제론자 내지 현재 거품론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시장을 보는 눈을 전향을 했죠. 비관론, 경계론에서 낙관론으로 바꿨다는 건데 그 사람이 언급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을 봤을 때 이 강세장이 수년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주가는 현재 주가 수준보다 50% 정도는 너끈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시각으로 바꿨습니다. 그 맥락이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당분간은 이런 강세장이 계속 유지된다.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에도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실물적인 억제력은 당분간 발현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판도 측면에서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그런 사이클을 탈 때에는 실적 장세가 만들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연도가 작년이었었죠. 2016년도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포스코 및 화학주들만 선택적으로 선별되면서 올라가는 차별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실적 장세였었다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을 탈 때에는 성장주들이 좀 불리하다는 것이 작년에 고 PBR, 고 PER 주들이 좀 주가 흐름이 썩 좋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금리가 인상될 경우에는 투자 원금 회수 기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적정 PER 견이 바뀌어진다는 뜻이 되죠. 두 번째는 금리가 현재 유동성이 긴축이 될 때에는 현재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로 해서 보통 금리가 인상이 될 때에는 현재 실적주 내지 가치주가 선호되는 그런 측면, 그래서 성장주들 상대적으로 불리한 모습을 보인다는 건데요. 작년에 그랬지만 금년 들어서 그 모습이 바뀌었죠. 앞으로도 그럴 소지가 상당히 높다 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시장 환경이 또 달라졌다. 새로운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증시가 다 현재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에 달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시장 내부로 들어서 보더라도 현재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웬만한 종목들은 다 같이 올라가는 동반 상승 장세가 나타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건데요. 최근 신흥시장으로 자금이 급격히 또 대거 유입되고 있다는 것에서 한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개월 동안 현재 아시아 신흥시장과 관련된 그러니까 펀드 쪽에 자금이 1,126억 원이나 유입됐다는 것이, 이 규모는 작년 토탈 작년 한 해 12개월 동안 들어왔던 자금의 이미 3배가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5개월 사이에 이미 작년에 3배 이상의 그런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한국 관련 펀드 쪽으로도 배분되는 자금 규모 46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 증시에 5개월간 외국인들 순매수 규모가 8조 7천억 원이나 됩니다. 이 정도 규모면 사상 세 번째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이런 흐름이 연말까지 지속이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 하는 관점에서도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시각과 그와 관련돼서 우리 증시 얼마만큼 현재 풍부한 자금이 공급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금리 상승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